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역시 쓰기 문제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주제에 맞게 글을 쓰는 문제입니다. 50점이 배치된 문제로 점수가 굉장히 크고요. 600자에서 700자를 써야 합니다.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제에 대한 글을 쓰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의 조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십시오. 단, 아래에 제시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자,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의 조건에 대한 자기 생각을 쓰세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목은요, 네, 행복한 삶의 조건이고요. 자, 그리고 이것에 제시된 내용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쵸? 첫 번째 제시된 내용은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 네, 첫 번째 제시된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 두 개 중에 어떤 것 하나도 들어가지 않으면 점수는 감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첫 번째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네, 글이 반드시 안에 제시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분명하게 써야 합니다. 아셨죠? 이 두 개가 다 들어가야만 네, 점수를 받을 수 있으세요. 네 문단으로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우리 이 주제에 대해서 문단을 4개를 만들어야 될 텐데요. 그럼 네 문단을 만들기 위해서 자, 우선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다 라고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조건 중에서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해서 네, 행복한 삶에 대한 정의를 쓰라고 했고요. 또 그 조건은 무엇인가 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는 네, 문단을 4개를 나눌 때 처음 문단에 행복한 삶에 대한 정의를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네, 제시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고요. 자, 다음에 가운데 첫 번째는 네, 이렇게 여러분 조건에 대해서 나오면 반드시 2개 이상은 쓰셔야 돼요. 하나만 쓰시면 안 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 가운데 1에는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조건 첫 번째 거 쓸 거고요. 자, 가운데 2에서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 두 번째를 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째에 제시된 내용도 네, 포함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요. 행복한 삶에 대한 결론을 쓰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순서로, 네, 이 모양으로, 자, 문장을 쓸 텐데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요. 그럼 처음에 행복한 삶에 대한 정의를 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그럼 행복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우리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저는 행복한 삶이란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저는 행복한 삶의 정의를요.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삶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게요. 자, 그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은 어떤 게 중요하죠? 네, 돈도 중요하죠. 또 회사도 중요하고요. 또 가정도 중요하고요. 또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또 성공도 중요하겠죠? 네, 등등등, 뭐, 친구도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방금 가운데에서는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으로, 네, 2개의 조건으로 나누어서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 사회에서 얻는 행복과,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친구나 가정을 통해서 얻는 행복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많은 조건들을 우리는 간단하게 두 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행복. 또 하나는요,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행복. 자, 이 뜻은 개인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정이나 건강이나 또는 뭐 친구나 이런 것처럼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고요. 자, 또 하나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성공 또는 우리 회사의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돈 뭐 이런 것들의 행복이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행복을 두 개의 조건으로 첫 번째는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행복이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행복이 필요하다라고 쓸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저는, 행복한 삶은 위에서 말한 이 두 가지의 행복,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행복과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행복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결론을 지을 겁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셨나요? 자, 그럼 제가 지금 대충 내용을 만든 상태에서 문장을 한번 연결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만드는 문장 방식을 여러분 잘 보시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문장을 써보시길 바래요. 자, 우리 처음 부분부터 한번 써볼게요. 제가 아까 처음 부분에 행복한 삶이란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삶이다라고 저는 정의하겠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처음 부분에는 우리 행복한 삶의 정의와 또 그것에 대해서 화제를 제시할 수 있는 화제 제시 부분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연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도입 부분, 즉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화제를 제시해서 그 주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도입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조건의 첫 번째를 써야 됩니다. 그쵸? 왜냐하면 제시된 조건을 반드시 써야 하기 때문에 자, 제가 이 제시된 부분을 썼습니다라고 표시하기 위해서요. 자, 첫 번째 카이토 시작하는 부분에 행복한 삶이란 이라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분명하게 제시해 주세요. 행복한 삶이란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삶이다. 자, 여기가 제가 행복한 삶에 대한 정의를 내렸었죠. 자,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화제를 제시해 줄 건데요. 자, 다음에 화제를 제시할 때는요, 그 화제에 대해서 좀 흥미롭게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화제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연결어들을 포함해서 문장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저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이 부이양, 그죠? 수이란 부이양이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이 같지는 않지만, 但是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죠? 그 삶 속에서 만족감을 느낄 때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저는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삶이다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제시해서 화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쓴 방법을 보면은요, 첫 번째 정의를 썼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경우도 있지만이라고 해서 전환을 썼습니다. 전환을 쓴 다음에 다시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썼죠. 자, 여러분도 이 틀대로 한번 써보시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 제시하는 부분은 행복한 삶이란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삶이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같지는 않지만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그 삶 속에서 만족감을 느낄 때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하고 살 때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라는 표현으로 화제를 제시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처음 부분 한번 써보시고요.
자, 다음 가운데 1 부분을 보시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고 여러분 아까 그 제시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네, 제시된 내용은 두 번째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또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은 하고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서 저 여기에 이거 썼습니다 라고 보여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행복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은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분을 자 개인적인 측면의 행복과 사회적인 측면의 행복이 만족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제가 아까 가운데에는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행복과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행복을 제시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가운데 첫 번째에서는 저는 개인적인 측면의 행복과 사회적인 측면의 행복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라고 제시를 할 겁니다. 우선 화제를 제시해놓고 이 두 개를 쓸 겁니다. 라고 표시했어요. 자, 그리고는 먼저라고 제시합니다. 자, 먼저 개인적 측면에서 볼 때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 측면부터 말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적 측면에서 볼 때 자, 우리 아까 개인적으로는 건강 또는 돈 이렇게 썼었죠. 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쓰기에서 건강, 돈 이렇게 쓰면 고급에서는 너무 수준이 낮아 보여요. 중급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건강은요, 신체적 건강으로 단어를 바꿔주고요. 또 돈은요, 경제적 안정이라는 걸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신체적 건강이나 경제적 안정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我们从个人的侧面上来看，그죠？健康和经济的稳定是可以幸福的很重要的一部分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왜냐하면 자,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왜냐하면 왜 중요한지 이유를 말을 해야 되겠죠? 자,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의 질이, 人生的质量 삶의 질이 높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所以说라고 해서 제가 바로 그러므로 인구어를 나타냈죠. 이런 표현들은 쓰기에서 아주 좋은 표현이고요. 자, 그래서 보다는 그러므로를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러므로 신체적 건강과 경제적 안정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所以说 신체적 건강과 경제적 안정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꼭 필요한 요소이다라고 쓰지 않았고요.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라고 썼죠. 쓰기에서는 꼭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요소이다라고 써도 되긴 하지만 요소라고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조금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을 쓴 우리 순서를 보면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자, 首先 해서 먼저 여러분 이런 렌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뭐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떻다라고 해서 어떤 것을 제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결론을 내렸죠. 자, 이런 순서들은 고급 문장에서 썼을 때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먼저
왜냐하면 뭐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라는 연결어들이 문장 속에 많이 들어갔을 때 한국어 문장에서는 어디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걸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많이 넣는다면 좋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런 것도 넣으면 좋고요. 또한 그리고 이런 것들에 연결어들 넣으셨을 때 점수를 받을 때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런 부분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 여러분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해서 자기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가운데 두 번째 부분 보시면은요. 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은 해서 제가 바로 앞에 또 한 번 제시를 했죠. 자, 여러분 이렇게 제시한 내용들은 반드시 분명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은 아까 뭐라고 했죠? 아까 개인적인 측면을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사회적 측면의 행복이다. 자, 어떻게 사회적 측면의 행복이냐를 이제 뒤에 써야 되는데요. 자, 저는 어떤 말을 인용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또는 어떤 조사 결과를 인용하셔도 되고요. 속담을 인용하셔도 됩니다. 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때被认定的时候, 그죠?成就感, 성취감과 만족감, 그죠?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동료와의 圆满的关系, 그죠? 아까 우리 동료하고의 관계, 또 돈을 많이 벌 때, 또 능력을 인정받을 때, 또 성공을 할 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사회적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동료하고 관계를 우리는 동료와의 圆满的关系, 그죠? 원만한 관계나 또는 능력을 인정받는 것은 성공할 때 우리 어떤 사회로부터 능력을 인정받는 것은 자신이 사회 속에서 인정을 받고 또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문장을 쓴 순서가요. 또 다른 조건은 이것이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인용을 가지고 와서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이라고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사회적인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라고 제시를 했죠. 자, 이런 순서로 썼고요. 여러분 역시 아래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은 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행복한 삶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요. 자, 행복한 삶은 하고 또 행복한 삶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첫 번째 문단에 행복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제시를 했을 때 여러분의 시험지를 보는 선생님이 점수를 줄 때 이 친구가 주제를 잊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렇게 주제를 제시하고 있었고요. 자, 행복한 삶은 아까 앞에서는 개인적 측면과 또 사회적 측면이 행복한 삶의 조건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 두 개를 모두 다 다시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행복한 삶은 개인의 생활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느낄 수 있다. 즉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느낄 수 있다. 자, 어디에서 在哪里有多少 얼만큼의 만족감을 느끼고 또 무엇에 더 많은 가치를 느끼느냐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의 정도에 따라서 어디에서 얼만큼 만족감을 느끼고 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한 삶에 대한 느낌이 다를 뿐이다. 우리는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생각하다라는 뜻을 우리 여기다라는 동사로 썼었죠. 소중히 여기고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통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통해서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대부분 마지막 부분은요. 을 것이다. 또 아어야 하다. 또 뭐뭐가 필요하다 등등으로 강조를 나타내는 미래의 문법들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시기 바라요. 이런 것을 써야 이 문장이 전체적으로 끝났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이 을 것이다 또는 아어야 하다 또 뭐뭐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뭐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처럼 강조된 용법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행복한 삶은 개인과 사회에서 모두 다 느낄 수 있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내 행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었을 때 우린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떤 미래로 계속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미래에도 계속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전체 문장이 완성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도 마지막 끝부분 한번 써보시고요. 자, 그럼 우리 전체 문장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행복한 삶이란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삶이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같지는 않지만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그 삶 속에서 만족감을 느낄 때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측면의 행복과 사회적인 측면의 행복이 만족되어야 한다. 먼저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신체적 건강이나 경제적 안정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자신의 삶의 질이 높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체적 건강과 경제적 안정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은 사회적 측면의 행복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회에서 인정받을 때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동료와의 원만한 관계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은 자신이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므로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 행복한 삶은 개인의 생활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느낄 수 있다. 어디에서 얼만큼의 만족감을 느끼고 무엇에 더 많은 가치를 느끼느냐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뿐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통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긴 문장이 아까처럼 부분으로 나누니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셔서 총 4문단으로 나눕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 제시된 조건, 그쵸? 그리고 가운데에는 두 번째로 제시된 조건들이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에는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다 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어떤 내용을 넣을 거다. 네, 한마디로 생각하시고요. 가운데는 어떤 내용을 넣을 거다. 한마디로 생각하시고요. 마지막에는 어떤 내용을 넣을 거다라고 한마디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생각한 것들을 처음 부분에는 넣어서 화제를 제시하시고요. 자, 하지만 화제를 제시하실 때도 여러분 너무 수준이 낮은 단어들을 쓰시거나 또는 너무 쉬운 말들을 쓰시게 되면은 물론 점수는 받을 수 있지만 좋은 점수를 받기는 힘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 시작할 때 저는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별로 좋지 않아요. 또 그녀는 이런 것들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지칭하는 나는, 그녀는, 그는, 그 사람은 등등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가운데 두 개의 부분은 우리가 제시했던 조건의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었죠. 그것에 대해서 쓰고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나 결론 또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내용들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나는, 그는, 그 사람은 등등등의 지칭을 하는 대명사들은 쓰지 마시고요. 또 너무 주관적인 생각들을 쓰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시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부분 역시 내가 생각하는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 표현들을 쓰시면 절대로 안 되세요. 역시 마지막까지 여러분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결 어미는 마지막 부분은 을 것이다, 아어야 하다, 뭐뭐가 필요하다 등등으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안에 여러분이 내용을 쓰실 때 어떤 말을 인용하기 위한 인용 부분들 또는 속담을 인용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쓰실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쓰셔도 되고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 실제로 모범 답안으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행복한 삶이란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 때 누릴 수 있다. 사람마다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의 모습이 같지 않겠지만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살고 그 속에서 만족을 찾을 때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낀다라고 해서 처음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요. 행복한 삶이란 하고 이런 삶이다.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 때 누릴 수 있다. 누리다가 샤쇼라는 뜻이죠. 사람마다 원하는 바가, 원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안 쓰셔도 괜찮아요. 자,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의 모습이 다르지만 같지 않지만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살고 또 그 속에서 만족을 찾을 때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낀다. 처음 부분 역시 뭐였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화제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은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은 바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죠. 자, 이 부분, 조건의 부분에는 정확한 제시가 필요합니다.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먼저 개인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욕구 충족이 행복한 삶의 조건이 된다. 신체적인 건강이나 경제적인 안정을 삶의 최우선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죠? 여기에 들어간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런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거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때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이 높아진다. 또한 사회적 성취에 큰 의미를 두는 사람의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개인적 측면의 개인의 욕구가 행복한 삶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을 아래에 제시하고 있죠. 경제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과 또 사회적 성취에 큰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개인적 측면에
개인의 욕구가 충족될 때 행복한 삶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제시했고요. 자, 가운데 2번을 보시면 행복한 삶의 조건은 사회적 차원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쵸? 사회적 차원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개인적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수준에서 삶의 이유를 찾는다. 와,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자, 네. 그런데 행복한 삶의 조건은 사회적 차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여기는 네, 사회적 조건이었고요. 사회적 차원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네, 사회적인 수준에서의 삶의 이유를 찾는다. 이 정도로 안 쓰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가 안정되어 있을 때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 속에서 자신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될 때 역시 삶 속에서 행복감을 느낀다. 즉, 사회 속에서 어떤 경우에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제시하는 게 가운데 문장이었죠. 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글은 쓰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자, 여기서 포함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네, 사회생활을 통해서 행복한 삶의 조건을 누릴 수 있다. 네, 행복한 삶의 조건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어떤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걸 제시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네,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결론을 낼 텐데요. 자, 결론을 내는 부분 어떻게 했나 모범 답안 볼게요. 자, 행복한 삶은 개인의 욕구 충족을 통해서도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면서도 가질 수 있는 삶이다. 자신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질 뿐이다. 확실한 것은 이러한 행복의 가치를 타인과 나눌 때 배가 된다는 점이다 라고 했죠. 자, 이 사람의 결론 역시 어땠어요, 여러분? 네, 개인의 욕구와 사회 속에서 모든 의미가 충족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 단지 어디에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또 이러한 가치를 다른 사람하고 나눌 때 더 큰 행복이 된다라고 결론을 했습니다. 네, 단어는 어렵지만요. 방금 우리가 한 부분씩 썼던 이것들과 큰 내용의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죠. 자, 역시 내용적으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은 방금 우리가 썼던 그 정도 또는 그거보다 아래의 수준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객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쓰는 단어들이나 문장의 형태들은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것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견해를 객관적으로 변형시키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즉, 얼마나 논리성이 있느냐, 또 얼마나 단어를 논리적인 단어로, 객관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는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알려준 대로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쓰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오늘 이 쓰는 거 연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